카르멘, 메림의 지음, 김진욱 옮김. 제2장. 나는 며칠 동안을 코르도바에서 지냈다. 도미니크 회의 수도원에 어떤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전의 문다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친절한 성직자들의 마음으로부터의 환영을 받은 나는 낮 동안은 수도원에서 보내고 저녁이 되면 거리를 돌아다녔다. 코르도바에서는 해질녘이 되면 과달키 비르강의 오른쪽 기슭에 연해 있는 제방 위에 한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제방 위에서 제역업으로 유명했던 이 나라의 옛 명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가죽 공장에서 발산하는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 대신 매우 구경할 만한 광경을 즐길 수도 있다. 해질녘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몇 분 전이면 많은 여인들이 제방 아래의 물가에 모여든다. 제방은 상당히 높다. 남자는 단 한 명도 이 여인들 속에 끼어들 수 없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밤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 종소리가 사라지면 여인들은 모두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소리치고 웃는 등 떠들썩해진다. 제방 위에서 남자들은 목욕하는 여자들을 내려다본다. 눈이 등잔만해져서 내려다보지만 별로 잘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한 남빛의 수면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움직이는 흰 여체는 시적 정신을 약동시키기에 충분하고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악태온의 운명을 두려워하는 일 없이 다하누와 그 하인인 님프들이 목욕하는 그림을 머리에 그려보기란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몇 명의 불량 소년들이 어느 날 서로 돈을 모아서 사원의 종을 치는 남자에게 주고 정해진 시각보다 20분이나 일찍 종을 치게 한 적이 있다. 아직 날이 환했지만 과달키 비르 강의 님프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태양보다도 종소리를 더 신뢰하여 아주 안심하고 목욕할 준비를 했다. 이 준비야말로 언제나 아주 간단한 것이다. 나는 공교롭게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내가 있던 무렵에는 저녁놀이 발제 하나 고양이가 아니라면 코르도바에서 제일 예쁜 멋쟁이 아가씨와 가장 나이가 많은 오렌지 장수인 할머니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때 이미 물건의 형체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무렵에 강 기슭의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으려니까 한 여자가 물가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올라와 내 옆에 앉았다. 여자는 머리에 커다란 자스민, 물풀의 나뭇가에 상록수, 꽃다발을 꽂고 있었는데 이 꽃은 땅 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숨막힐 듯이 자욱한 향기를 풍기는 꽃이다. 여자는 검소한, 아니 어찌 보면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검정 일색의 복장인데 이것은 대개 저녁 때 여공들이 입는 옷이며 양갓집 부인들은 검은 옷은 아침에만 입는다. 저녁 때는 프랑스풍의 옷을 입는다. 내 곁으로 다가 앉으면서 이 목욕을 한 여자는 머리에 두르고 있던 쇼를 어깨 위로 쑥 내렸다. 별에서 발산되는 희미한 빛을 코르네이유의 유명한 비극 르 시드 중에 제3악 제3장의 유명한 대사 별에서 발산되는 희미한 빛을 흉내낸 것을 통해 나는 이 여자가 몸집이 작고 젊으며 모습이 멋질 뿐만 아니라 매우 큰 눈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즉시 피우던 담배를 껐다. 프랑스식의 예의에 따라 이렇게 한 것임을 알아채고 여자는 서둘러 담배 냄새를 매우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맛이 순한 권련이 있으면 자신도 피운다고 말했다. 다행히 나는 여자가 말한 순한 담배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담뱃갑에서 꺼내주었다.
여자는 기분 좋게 한 가치를 받고는 심부름삭스로 일전을 받고 아이들이 갖고 온 화승, 불이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끝에 대고 불을 붙였다.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 이 목욕을 한 아름다운 여자와 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드디어 강 기슭위에는 우리 외의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네베리아, 빙실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빙고를 갖추어 놓은 카페이다. 스페인에서는 네베리아를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다. 로 가서 함께 얼음 과자를 먹을까요? 라고 말해도 신뢰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말해 보았다. 약간 부끄러워하고 망설이다가 여자는 동의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시계의 소리가 나게 했다. 이 시계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여자는 무척 신기하게 여긴 듯했다. 어머, 꽤 재미있는 발명을 하시는군요. 외국 분들은 선생님은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영국 분. 스페인에서는 옥양목이나 비단의 견본을 둘러매고 있지 않은 여행자는 모두 영국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동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소개받는 영광을 누린 적이 있다. 이시죠? 아니요, 프랑스 사람이요. 그런데 아가씨, 아니 부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아마 코르도바 분이시겠죠? 아니요. 그럼 적어도 안달루시아 분이겠죠? 당신의 부드러운 말투로 보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머, 그렇게 여러 나라의 말투를 아신다면 저에 대해서도 분명 아시겠군요. 그럼 천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 분이겠군요. 나는 이 표현, 안달루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나의 친구인 유명한 투사 프란시스코 세빌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어머, 농담을 하시는군요. 천국이라뇨. 이 고장 사람들은 천국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당신은 모른 사람이겠죠. 아니면 나는 말을 끊었다. 유태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헤미아 여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점을 쳐드릴까요? 카르멘 시타의 소문을 들으셨나요? 내가 그 카르멘 시타예요. 그 무렵 15년 전의 일인데 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법사인 여자라는 말을 듣고도 겁을 먹고 옆에서 휙 물러나지는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재미있군. 지난주에는 노상강도와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어디 한번 악마의 시녀와 무릎을 맞대고 얼음 과자를 먹어보자. 여행 중에는 무슨 일이든 해봐야지. 내가 여자와 친해지려 한 데에는 그 밖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이는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밝히는 이야기인데 나는 잠시 주술 연구에 탐닉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어둠 세계의 정령을 불러내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탐구열이 식어가고는 있지만 모든 미신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을 갖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보헤미아인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주술이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얼음 가게로 들어가 둥근 유리 뚜껑이 덮인 촛불이 비치고 있는 작은 테이블을 향해 앉았다. 거기서 나는 천천히 우리 하타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하긴 거기에 있던 고지식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근사한 여자와 함께 들어온 것을 보고 얼음 과자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아주 어이없어해 하고 있었다. 카르멘 양이 순수한 보헤미아 사람인지 어떤지 나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녀와 동족인 어떤 부인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 스페인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한 여자가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30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몸의 세 부분에 각각 해당하는 10개의 형용사로서 품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녀는 3개의 검은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눈과 속눈썹과 눈썹 따위, 또 3개의 아름답고 연약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손가락과 입술, 머리털 따위라는 식이다. 나머지 조건은 브란톰, 직함 많은 승려인 군인, 많은 비망록의 저자. 여기서 메리메가 말하고 있는 것은 숙녀 열전일 것이다. 를 보아주기 바란다. 나의 보헤미아 여인은 그러나 이토록 완성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건 아니었다. 피부는 아주 매끄럽기는 해도 구릿빛에 가까웠다. 눈은 사팔뜨기이지만 찢어진 눈이 시원스러워 보였다. 입술은 약간 두텁지만 모양이 단정하고 껍질을 벗긴 편도 열매보다도 흰 잇마디를 이따금 언뜻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머리털은 약간 굵어 보이지만 칠흑같이 검고 까마귀의 날개처럼 푸른색을 띠며 기다랗게 드리워져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다. 너무 장황한 묘사로 여러분의 실증 나게 하지 않기 위해 통틀어 다음과 같이 말해 두고자 한다. 결점이 하나 있을 때마다 그녀는 반드시 하나의 미점을 아울러 갖고 있고 결국 그 미점은 대조에 의해 도리어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야성적인 아름다움이어서 한번 보면 우선 놀라게 되지만 그 후 결코 잊을 수 없는 용모이다. 특히 그녀의 눈은 정욕적이고 동시에 흉포한 표정을 띠고 있으며 그 후 나는 인간의 눈에서 이러한 표정을 발견한 적이 없다. 보헤미아 사람의 눈은 이리의 눈이라는 말은 스페인 속담인데 꽤 예리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만일 이리의 눈초리를 연구하기 위해 동물원에 갈 틈이 없다면 여러분의 집에 사육하고 있는 고양이가 작은 새를 노려보고 있을 때의 그 눈의 표정을 보면 되리라. 카페 안에서 점을 쳐 달라고 하기엔 아무래도 좀 곤란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마법사인 여자에게 제발 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자는 쾌히 승낙해 주었다. 하지만 한 번 더 몇 시쯤인지 알고 싶다며 다시 시계 소리가 나게 해 주기를 원했다. 정말 금인가요? 여자는 유난히 주의 깊게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길에는 거의 인적이 끊겨 있었다. 과달키비르 강 다리를 건너 변두리에 있는 어느 집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집은 통 궁전답지는 않았다. 어린애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보헤미아 여인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어린애에게 두세 마디 말을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즉 집시의 말이었던 것이다. 이윽고 어린애는 넓은 방에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사라져 버렸다. 방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와 걸상 2개, 그리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물 항아리가 하나, 오렌지가 한 무더기, 그리고 양파가 한 다발 있었던 것도 적어 두어야겠다. 단 2사람만 있게 되자 보헤미아 여인은 상자 속에서 오래 사용하여 손에 다른 트럼프와 자석 하나, 말린 카멜레온과 그 밖에 그녀가 점을 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꺼내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왼쪽 손바닥에 은화로 성호를 그으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마법의 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예언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점치는 솜씨를 보니 신출내기 마법사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불행히도 2사람 사이에 곧 방해자가 끼어들었다. 갑자기 요란하게 방문이 열리더니 짙은 갈색의 망토로 눈 아래까지 가린 한 남자가
보헤미아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말투는 매우 거칠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로선 알 수 없었지만 그 어조는 남자가 아주 언짢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 히타나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로 달려가서 이미 내 앞에서 사용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야기 속에서 되풀이되는 페일로라는 말이 내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이었다. 보헤미아 사람이 자기네 종족 외의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부르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에 관해 말하고 있는 듯하여 나는 귀찮은 해명을 해야 하리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미 한 손을 한쪽 걸상다리에 걸치고 침입자의 머리를 향해 그것을 내던지기에 알맞은 시기를 가늠하느라 몰래 추론을 거듭하고 있었다. 남자는 거칠게 보헤미아 여자를 밀어젖히고 나에게 다가왔다. 이윽고 한 발짝 물러서며 외쳤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이번에는 내가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친구 돈 호세였다. 그 순간 나는 이 남자를 교수대로 보내지 않은 것을 조금 후회했다. 나는 되도록 쓴 웃음이 되지 않도록 미소 지으면서 외쳤다. 아, 당신이었구만. 이 부인이 내게 매우 재미있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방해를 한 거요. 여전하군. 이제 그만두라고. 그는 무서운 눈으로 여자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동안에도 보헤미아 여자는 여전히 집시의 말로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점차 여자는 흥분해 갔다. 눈이 충혈되고 매서운 표정을 지었다. 얼굴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로 바닥을 쿵쿵 구르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를 향해 무엇인가를 빨리 하라고 세차게 재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남자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재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는 그녀의 귀여운 손이 턱 아래를 몇 번이고 재빨리 오가는 것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목을 푹 찔러 버리라는 뜻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찔리는 목이 나의 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이 웅변으로 짓거리는 말을 듣고 돈 호세는 짧게 두세 마디의 대답을 할 뿐이었다. 그러자 보헤미아 여자는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남자를 응시하더니 방의 한쪽 구석에 터키 풍으로 앉아 오렌지 하나를 가려내어 껍질을 벗기고 먹기 시작했다. 돈 호세는 내 팔을 잡고 문을 열고는 나를 길로 끌어내었다. 우리는 200발짝 가량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걸었다. 그리고 팔을 내밀고 그는 말했다. 계속 곧바로 가세요. 다리가 있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내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서둘러 걸어가 버렸다. 약간 난처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꽤 언짢아져서 나는 숙소로 되돌아왔다. 옷을 벗어보니 시계가 없어져 있었다. 가장 불쾌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튿날 시계를 되찾으러 가지 않고 시장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기로 했다. 나는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의 수사본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세빌야를 향해 출발했다. 몇 달 동안 안달루시아에서 어정버정하다가 마드리드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코르도바를 한 번 더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체류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도시와 과달키비르 강에 목욕하는 여자들에 대해 지금은 큰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여섯 명의 친구들과도 만나야 하고 수행해야 할 용건도 두세 가지 있었으므로 적어도 3, 4일 동안은 예전의 모하메드 교주 등이 도읍으로 정한 이 고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그 도미니크 회의 수도원을 다시 찾아가자 문다의 위치 결정에 관한 연구에 늘 깊은 관심을 보여주던 성직자 한 사람이 두 팔을 크게 벌려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외쳤다. 이거 참 잘 오셨습니다. 우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우리는 모두 당신이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나는 몇 번이나 파테르와 아벨을 외웠답니다. 아무튼 당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므로 결코 헛수고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군요. 빼앗긴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놀라 나는 되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 시계를 말이오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방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면 도서실에 있던 당신이 시계 소리가 나게 하셨잖아요. 그 시계를 찾았다고요. 이제 곧 당신에게 되돌려 주게 될 겁니다. 아니, 그건 그 어딘가에서 떨어뜨려 버린 건데. 약간 당황하여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범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놈은 적은 돈을 뺐는데도 기독 교도에게 총을 쏠지도 모르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당신도 죽임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매우 걱정을 했어요. 함께 시장을 찾아가 그 근사한 시계를 돌려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스페인은 사법당국이 무능해서 곤란하다는 등의 말을 본국에 돌아가셔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직자를 향해 말했다. 털어놓고 말하겠는데 나는 한 가엾은 남자를 교수대에 보내기 위해 출두할 곳에 나가서 증인이 되기보다는 그 시계를 잃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면서 아니,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놈은 이전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두 번 교수대에 매달 수는 없어요. 교수대에 매단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당신의 시계를 훔친 그 도둑은 귀족, 이다르고 이니까요. 모르는 특별 사면도 받지 못하고 교수형, 가로태에 처해집니다. 1930년에는 귀족들이 아직 이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절도죄가 한두 가지 많거나 적어도 마찬가지라는 건 알고 있겠죠. 도둑질만 했으면 다행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더구나 모두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이 나라에서는 호세 나바로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지만 또 하나 당신이나 나도 발음할 수 없는 바르크어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 만한 남자라고요. 이 나라에 진귀한 일을 알고 싶어서 오신 당신이니까. 스페인에서는 나쁜 짓을 한 남자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작별의 말을 하는지 꼭 지켜보아야 합니다. 남자는 지금 예배당에서 마지막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신부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나에게 이 뿌띠 펜데멘트 비행 졸리 약간 재미있는 교수형의 준비를 꼭 지켜보라고 우리 도미니크 회의 성직자가 완강히 주장했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여송연을 선물로 싸들고 이것으로 생각이 모자라는 짓에 대한 변명을 하는 셈치고 죄수를 만나러 갔다. 돈 호세 옆으로 안내되었을 때 마침 그는 식사를 하고 있는 참이었다. 나를 향해 꽤 차가운 목례를 하고 그리고 갖고 간 선물을 보고 공손히 사례를 했다. 담배 봉지를 건네주자 속에 담배를 세어보고 있더니 몇 개비를 꺼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면서 나머지를 돌려주었다. 나는 그를 향해 돈을 조금 쓰거나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약간이나마 그의 죄를 가볍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처음에 슬픈 듯이 미소 지으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곧 고쳐 생각하고 자신의 명복을 위해 미사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수줍어 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어떻습니까? 또 하나
당신에게 무례한 짓을 한 적이 있는 자인데 그를 위해서 미사를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요. 하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누구로부터도 무례한 짓을 당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가만히 침울한 표정이 되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또 한 가지 수고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는 아마 나바라를 통과하실 겁니다. 적어도 그다지 멀지 않은 비토리아를 지나가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요. 틀림없이 비토리아를 통과할 거요. 하지만 팜페르나로 가기 위해 길을 돌아서 가게 될지도 모르고 또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돌아가겠소. 아, 그렇습니까? 팜페르나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메달을 넘겨주겠어요? 그는 목에 걸고 있는 작은 은메달을 가리켰다. 종이나 무엇에 싸주세요. 그는 이때 말을 잠깐 끊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했다. 나중에 주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노파에게 이 메달을 건네어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 건네어 주십시오. 내가 죽었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튿날도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날의 일부분을 그와 함께 지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게 될 슬픈 일련의 이야기는 그때 그에게서 들은 것이다.